근육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손상되어야 그것을 재생하고 키우고 강화할 수 있다. 우리의 사고방식도 마찬가지다. 모방해야 한다. 그들이 잃는 것을 잃고 그들이 가는 곳에 가야 한다. 너무 게으르거나 편안해서 성장하지 못하다니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인간은 부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풍요롭기 위해 태어난다. 우리는 학대와 굶주림으로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고 풍부한 삶을 누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다. 백만장자 사고방식을 원한다면 교육과 자기개발 과정에 전념해 자신과 주변 사람의 정신을 채우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당신이 성장을 멈추면 기업과 인간관계도 결국 성장을 멈출 것이다. 일이 실패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에 전가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다른 사람을 탓해서야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겠는가? 초점을 맞추는 대상은 발전하기 마련이다. 발전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백만장자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그게 내 운명일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내 힘으로 한번 다른 운명을 창조해 보겠어. 우리가 사귀는 친구가 우리를 바로 세우거나 파괴할 것이다. 독수리처럼 날고 싶다면 타조와 어울려서는 안 된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장점이나 약점을 키운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한 가지 핵심이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구하는 사람도 무척 많다. 조언을 구하고 싶다면 우선 상대를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한다.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당당해야 해, 당당해야 해 라고 말해줬던 점이다. 인간관계가 당신을 형성한다. 인간관계가 당신을 만든다. 위대한 스포츠 스타 윌마 루돌프는 이런 말을 남겼다. 혼자서는 대단한 업적을 세울 수 없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지지 따위는 이제 필요 없다고 자만하지 마라.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성취했거나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당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꿈의 크기가 풍요로움의 정도를 결정할 것이다. 세계, 인생,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폭넓은 시각으로 이해해야 한다. 편협한 시각은 발전과 풍요로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높은 곳을 겨냥하라. 그러면 반드시 무언가 맞출 것이다. 내면에 옅은 안개가 서리면 삶에는 짙은 안개가 끼게 된다. 꿈을 꾸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꿈을 잃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아무도 당신의 꿈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중대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바로 목표를 성취할 방법을 끊임없이 머릿속에 그리며 꿈꾼다는 사실이었다.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몽상가이다. 그들은 봄날의 아지랑이나 길고 긴 겨울 저녁에 붉은 모닥불 속에서 원대한 꿈을 본다. 오늘의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10분 활용하라. 기회를 꿈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라. 때때로 그냥 시도해야 한다. 그냥 밖으로 나가 실천해야 한다. 계획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계획을 세우고 분석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 다음과 같은 문구가 당신의 유산을 표현할지도 모른다. 여기 몽상가가 잠들다. 그는 감히 꿈을 꾸었다. 백만장자 사고방식은 비평가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모든 일에 열정적이고 감정적이다. 쇼핑센터 개관식을 보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성공하려면 열정적으로 부를 추구해야 한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가진 것과 받은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자신이 믿는 대상에 대해 감정적인가? 자신이 하는 일에 애착을 느끼는가? 그렇지 않다면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한다.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을 하라. 비전은 언제나 감정적이다. 현재 자신의 일을 즐기지 않는다면 그 일을 통해 부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 그러면 평생 단 하루도 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 모든 열정의 근원은 무언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당신의 꿈에 열정이 담기면 꿈을 성취하는 과정에 가장 하찮은 일조차 의미 있는 일로 변모한다. 얘야, 꿈을 가지고 혼신을 다해 노력하렴. 전화가 울리면 받아라. 전화를 받는 일이 하찮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당신이 성공하고 회사가 수익을 거두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그렇다면 그 역시 의미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에 대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어라. 항상 윈윈 전략을 추구하라. 그들이 승리하면 당신도 승리할 것이다. 그는 자신보다 여동생의 욕구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것이 바로 백만장자 사고방식이다. 베풀려면 먼저 받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부의 트랜스미터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풍요로운 사람, 부유한 사람, 번창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문제는 도처에 깔려 있다. 하지만 나는 문제를 받지 않기를 선택했다. 당신은 무엇을 받기로 결정했는가? 부를 받아들일 때 편안하게 느껴야 한다. 돈을 끌어안아라. 인정하라. 그리고 즐겨라. 나는 이곳이 훌륭한 백화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네. 나는 옷을 살 때면 언제나 노드스트롬을 찾지. 이곳은 언제나 고객이 우선이라는 정책을 채택하거든. 그리고 정말로 그대로 실천한다네.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면 부의 잠재력이 10분 발휘된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돈을 안겨줄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핵심 요소로 삼는 비전을 키워야 한다. 받고 베푸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다 보면 주변인들의 편협함과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기 일쑤이다.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면 사람들이 항상 당신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모토를 내세웠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인정받고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돕는다면 백만장자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 당신 자신이 먼저 백만장자 사고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가 더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개는 사고방식 때문이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강요하는 사고와 생활방식을 따르지 마라.